그 다음에 차임 차임 증감, 차임을 뭐 올릴지 내릴지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당사자 간에 뭐 협의한다 이런 식의 대표적이죠. 뭐뭐를 감안해서 차임 인상 또는 인하 그런 폭을 협의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그런 분쟁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게 저는 제가 이제 뭐 법률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좀 애매한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 그런 부분에 애매한 부분을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분쟁에 이제 불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참 좋지 않은 문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깔끔하게 미리 정했으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당사자 간에 이제 처음 계약하면서 좀 부드럽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뭐 중개업자 이런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약간의 편의 계약 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자기 쪽에 좋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놓게 되면은 계약 체결이 좀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누구 한쪽에만 이렇게 좀 불리하거나 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게 되면 그게 약간 이제 뭐 감정을 자극하는 그래서 뭐 화가 나서 막 자리에 뛰쳐 일어나고 그래서 계약이 파토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좀 부드러운 문구 그런 부분을 좀 즐겨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하여튼 이 차임 인상 부분도 그런 부분이 유달리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은 차임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임대인 뜻에 맞춰서 임대인이 사실 갑이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번에 계약기간 끝났는데 뭐 10% 올려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토를 달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적어 넣어도 떨어놔도 임대 차임 조정할 수 있는 약간의 근거는 되고 또 임차인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거 가지고도 계속 그게 적절하게 이제 임대인 마음대로 뭐 요리할 수 있는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나. 사실 임대차 계약은 거의 임대인 주도록 임차인은 그냥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서 가지고 거기에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도장을 찍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에 그런 내용이 많다는 것은 임대인이 그거 가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지위, 차이 그런 부분도 아마 뭐 그런 계약이 좀 지속된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또 계약 갱신 요구 과정에서든 이런 모든 차임 증감 범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이 없으면 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폭을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 법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도 뭐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판사도 아무 기준 없이 그냥 판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뭐를
그 차임 인상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나름 이제 거기에 그 정해진 그 문구 있잖아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애매모호한 문구를 잣대로 해서 가장 뭔가 가장 근접한 기준 이런 부분을 정하고 그 정한 기준을 가지고 감정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그런 감정 같은 걸 해서 법원이 나름대로 그 감정 결과하고 참작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여튼 과정을 차임 변동, 차임 인상, 인하 이런 폭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분쟁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이런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그 요구된 보통 임대인이 인상폭을 많이 요구하겠죠. 일방적으로 요구된 그 인상분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 판결을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내고 그 다음에 법원 판단되는 대로 판결 선고 내지 확정 이런 걸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면 되는 그러면 다른 불이익이 없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93년도 판결이요. 보실게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쭉 이런 차임 분쟁,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차임 분쟁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보시죠. 자, 임대차 기간은 10년, 임대료는 연 350만 원으로 하되 3년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후에 물가 상승 요인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인인상요금의 비율에 의해서 양자 합의해서 인상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약정은 임대인은 10년의 임대차 기간 중 3년이 지났을 때마다 그 다음 3년간 임료를 상호 합의에 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있어서는 3년간 기간 중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된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임료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3년의 고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료의 일방적인 임료 인상 요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는 상당한 액수로 곧바로 임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적정 임대료에 관해서 합의하도록 해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이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해하는 것이고 한편 임료의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료의 증액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액수의 임료에 의하는 그런 취지의 약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금액은 그냥 유효한 겁니다. 그거는 계약의 이런 계약 합의 취지가 두 사람 간이 그냥 그 합의되면은 그 합의는 계약에 따른 합의로서 유효한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줬는데 그거를 나중에 뭐 계약 기간 끝나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합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해놓고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반대로 이제 합의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못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그런 액수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8년 판결인데, 이 판결을 인용했죠. 아까 2003년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고요. 자, 법원이 차임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그대로 지급해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인 차임 연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액된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기산 시점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이 이제 차임을 결정할 때까지는 그 인상된 부분으로 안 주더라도 그 차임 연체는 아니지만 일단 법원이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결정한 효과는 과거로 소급해서 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기산은 그 증액 요구한 그 시점 그때로 소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판례 같아요. 자, 그래서 요 2003년도 대법원 판례는 지금 거의 대부분 유사 판결에서 약간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판결인데요. 자, 요 사안은 지금 그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차임 조정 그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응하지 않고 기존 차임만을 공탁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라 명도를 요구한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안 응하고 그냥 기존 차임을 공탁해버리니까 나 그 협의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바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여기엔 원심 판단이고요. 네. 원심 판단인데 그냥 요지만 좀 읽어 드릴게요. 너무 복잡해서. 원심 판단,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원심 법원이 설시한 이유 부분이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심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약서에. 근데 협의를 임차인이 일단 외관상으로는 안 하고 공탁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심법원이 뭐라 판단했냐면, 원고의 차임 인상 요구에 대해서 피고 박모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종전 차임 상당액을 변제 공탁한 사실만으로는 차임 조정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오해가 불러지냐면 차임 조정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이 차임을 조정하자 라고 협의를 하면은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 설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심 판단 태도를 보면은 임차인은 원래 임대인이 차임 조정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일방적인 차임 인상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그냥 변제 공탁한 차임 상당액을 변제 공탁한 그것만 가지고는 차임 조정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판단을 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취지 자체가 이렇게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법원이 그냥 적정 액수 차임을 정한 액수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면 또는 협의를 임차인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왜 그걸 협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해서 임차인이 협의하지 않더라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법원이 정한 적정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합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법원의 어떤 뉘앙스는, 대법원의 스탠스는 임차인이 그런 그 임대인이 차임 그 인상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 뉘앙스를 이제 바꾼 거고, 물론 결론은 이제 원심 결론을 그대로 이제 따른 거지만,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대법원 판례가 이제 명백해진 이상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도 그런 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지방법원 2013년 그 판결도 비슷한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죠. 쭉 판결이 긴데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판결들을 보시면은, 이게 차임 인상 폭이 합의가 안 될 때 참 쉽지 않구나,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판례 태도를 보면은, 그냥 뭐 임대인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그죠? 임대인이 너무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협의 자체를 안 해도 되고, 그냥 기존 차임만 내는 것으로서 계약 위반은 아닌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답답하면 임대인이 소송을 해서 그 차임 인상 폭을 결정을 하고, 결정된 차임 인상에 그냥 재판에 따르기만 하면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을 해놓게 되면 답답한 건 임대인이라는 겁니다. 재판을 해야만 뭔가 더 인상된 폭을 관철시킬 수가 있고, 또 임차인한테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데, 재판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임대인이 이제 갑의집이 있으면서 그거를 재판 없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부담을 줘서 관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게 어려워졌죠. 근데 상황이 지금 되게 어려워진 상황인데도 여전히 계약 문구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서, 사실 실무에서도 이런 분쟁을 다루게 되면은 임대인이 되게 답답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기업 계열사, 이런 임차인들은 그런 부분을 일부러 좀 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문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무드해 보이잖아요. 이런 이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적절하게 물가 상승률 등등을 감안해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임대인한테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도장을 받아 놓고 이제 문제된 그 기간이 도래하면 태도를 싹 바꿔요. 우리 힘들어서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 도저히 인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중하게 딱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 예전에야 이제 말 잘 들을 때는 임차인이 그거를 안 올리면 다음에 뭐 내보낼 거야, 연장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계약 갱신 기간도 지금 10년이나 보장되고, 끝나고 나서도 권리금 회수 청구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만 끓이는, 그걸 관찰을 못 시켜가지고 옛날처럼 잘 안 되니까 속만 끓이는 임대인들이 제법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분쟁도 줄이고, 또 최소한의 인상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런 방법은 보다 이제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예를 들어서 협의를 이런 걸 감안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직전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정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뭐 통계청 발표라든지 또는 한국은행 발표 이런 것들을 자료만 보면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 차임을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인 그 보증금 차임 통제 안에 넣었는데요. 법 12조, 12조에 보시면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낮은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했고요. 2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위임하고 있죠. 범위를 그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뭐라 돼 있냐면 시행령 5조의 1항 12조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연 1할 2푼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입니다. 결국은 12%, 연 12%. 이거는 뭐 작은 지금 이율 자체가 뭐 2% 이렇게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연 12%는 굉장히 너무 크죠. 그 다음에 2항 시행령 5조 2항 법 12조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것은 4.5배를 말한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요 2항이 적용되겠네요. 4.5배 아까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하는 거니까 지금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항이 아마 적용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뭐 한 2% 정도라고 하면은 그죠? 하면은 기존 보증금 중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4천만 원을 월세 얼마를 정하느냐 그 한도 폭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시행령 1항에 따른 그 월차임이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4천만 원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연 12%이기 때문에 4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2항에 따른 월차임은 3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4천만 원 곱하기 아까 기준금리가 이제 2%고 그 다음에 거기에 4.5를 곱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 중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증금 4천만 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넘어서면은 그거는 법 위반이고 따라서 나중에 그 강행법 위반으로서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제 마지막 편이 될 텐데요. 임차인의 그 권리금 회수 정권 요 부분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